오늘은 성과를 지배하는 바인더의 힘 5번째 시간입니다. 내 자신을 최고의 무기로 만들어라. 누구를요? 내 자신을 최고의 무기로 만들어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페이지 36페이지입니다. 학습과 훈련이 새벽부터 밤까지 진행되었다. 강규영 대표님께서 프루덴셜 보험회사에 들어가셨고요. 네, 첫 달 계속 교육받으시는 그 내용입니다. 보험업계의 사관학교라는 정평답게 무엇이요? 기본으로 돌아가자. Back to the basic. 너무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이걸 강조하였고, 이 프루덴셜에는요, 윤리, 높은 성과, 가치의 균형을 중시했다라는 거. 네. 아울러 모든 교육에서 가치로 시작해서 가치로 마무리하는 모습에서 한국 기업이 배워야 될 선진 기업 문화를 뭐 했다? 경험했다. 이 단어요. 경험했다라는 단어 한번 좀 붙들고 가보겠습니다. 오늘 경험했다라는 거. 또 한 가지 놀라웠던 것은 뭐의 위력? 블루북의 위력이다. 이게 뭐냐? 매뉴얼북이거든요. 보험 세일즈에 대해 전혀 경험 없는 사람을 한 달의 교육을 통해서 1개월 교육을 통해서 물론 계속되는 교육과 과정이 있긴 하지만 1개월 교육을 통해 억대의 톱 세일즈맨으로 양성한다는 겁니다. 전혀 경험 없던 사람을 억대의 톱 세일즈맨으로 양성했다. 한 달 교육을 통해서. 근데 이 교육에 뭐가 있었다? 블루북이 있었다. 세계 최고의 글로벌 기업은 예외 없이 그러한 뭐를 가지고 있다? 매뉴얼을 가지고 있다. 매뉴얼이란 그 업계의 표준, 기준을 말하는 겁니다. 표준을 따라가기보다 표준을 만드는 사람이다. 기업이 세상을 지배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만의 기준, 이 표준을 만들어 가셔야 돼요. 아까 경험이란 단어랑 나만의 기준 좀 붙들고 오늘 계속 한번 가보세요. 자, 37페이지입니다. 당시에 프루덴셜 생명 세일즈맨 중에서는 소위 하이퍼포머, 억대의 연봉을 받는 하이퍼포머 그룹이 있었습니다. 성과를 내는 그룹이 있었다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보세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높은 성과를 낼 수 있었을까를 질문해 본 겁니다. 그냥 그래, 그런 사람들 원래 있고 나는 이 정도만, 이게 아니라 그들이 왜 그렇게 됐는지를 한번 고민해 봤던 거죠, 대표님이. 자, 그로부터 10개월 동안 하이퍼포머들을 어떻게 해요? 생각만 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쫓아다니며 어떻게 해요? 비법을 배우고 그 다음 벤치마킹하여서 내 자신을 최고의 무기로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라는 거예요. 성과를 내는 사람들을요, 10개월 동안 쫓아다녔습니다. 비법을 배우고요, 벤치마킹하고요, 내 자신을 최고의 무기로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라는 이 부분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입니다. 38페이지. 자, 비법이 나와요. 하이퍼포머 그룹을 관찰을 하는데 어떻게 관찰해요? 적당히 보는 게 아니에요. 유심히 관찰하고요. 그 다음 그 유심히 관찰한 걸 가지고 분석한 겁니다. 그 다음 맨 밑에 줄 보세요. 직접 만나고요. 대화하고요. 배우다 보니 이들의 3가지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성과를 내는 사람들, 하이퍼포머들의 3가지 공통점을 어떻게 발견했냐? 쫓아다니면서 배운 건데요. 첫 번째, 직접 만났고요. 두 번째, 대화했고요. 세 번째, 배우다 보니. 이게 중요해요. 쫓아만 다닌 게 아니라 배운 거예요. 내 걸로 만들어낸 거죠. 자, 비결 첫 번째입니다. 중요해요. 억대 연봉자들은 열심히 하기보다 뭐 하는 사람들? 잘하는 사람들. 능률과 효율보다는 목표 달성 능력과 성과를 올리는 습관적인 능력이 있었다는 겁니다. 어떤 능력이요? 성과를 올리는 무슨 능력? 습관적인 능력이요. 그래서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보다는 잘하는 것, 잘하는 사람들, 성과를 내는 습관적인 능력이 있었다는 것, 첫 번째 비결이고요. 두 번째, 더 중요합니다. 자신만의 독특한 자기관리법을, 그 다음 단어 진짜 죄송합니다. 한번 거친 표현 쓸게요. 미친 단어입니다. 미친 단어. 체득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내재화시켰던 거예요. 뭐를요? 나만의 독특한 자기관리법을요, 내재화, 체득화하고 습관화했다는 겁니다.
새벽형이라든지 하루에 반드시 5명의 고객을 만난다든지 주당 3건의 보험계약 3W를 체결한다든지 시간 관리를 철저히 하거나 인맥 관리. 그 다음 단어 보세요. 그냥 성실함이 아니죠. 지독한 성실함이나 목표 관리에 탁월하든가 하는 것들이 거의 어떻게 해요? 습관화. 와, 계속 나옵니다. 이런 단어들. 습관화. 자신만의 독특한 자기관리법을 체득하고요. 습관화했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위에 써놨어요. 민구화. 나만의 스타일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저는 요즘에 저의 모든 삶의 패턴들을요. 민구화시키고 있습니다. 제가 뭐 대단해서요? 아니에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대단하신 분들 많겠지만 더 대단하신 분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뭐 나는 뭐 안 대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나한테 좋은 게 제일 좋은 거예요. 맞지 않나요? 저는 그래요. 저한테 좋은 게 제일 좋은 겁니다. 그래서 나만의 독특한 자기관리법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민구화 시키는 거예요. 누구누구화 시키는 겁니다. 너무 중요한 컨셉이고 단어입니다. 자, 3번째 비법은 진짜 더더더 중요합니다. 슬럼프와 스트레스 관리 능력이 뛰어났다. 소위 성과를 내는 하이퍼포머들은요. 슬럼프와 스트레스 관리 능력이 탁월했다라는 거예요. 최고의 홈런 타자도요. 3할 때입니다. 10번 중에 3번만 치고 7번은요. 삼진 아웃 당하거나 헛방망이를 친다는 겁니다. 하이퍼포머들도요. 예외 없이 슬럼프가 찾아온다. 이들이라고 이런 거 안 오는 게 아니라 찾아와요. 이때 아마추어들은 매니저나 타인의 도움의 손길을 간절히 기다리기만 합니다. 그래서 연약한 모습을 보여요. 네. 자, 여기 보세요. 중요한 거는요. 슬럼프라는 환경에서가 중요합니다. 결정적인 순간에서 차이가 나는데요. 상황이 좋을 때는요. 성과 내는 사람이나 안 내는 사람이랑 그냥 뭐 다 잘합니다. 왜요? 환경과 상황이 너무 좋은 세팅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드릴 강조점은요. 이러한 최고의 상황이 아니라 소위 최악의 상황, 슬럼프, 스트레스 상황일 때에 성과를 내는 사람들은요. 이때 다르다라는 거예요. 뭐가 달라요? 여기 중요합니다. 하이퍼포머들은요. 이때가 언제예요? 슬럼프와 스트레스의 상황일 때 최악의 순간에 셀프 모티베이션을 하는 겁니다. 스스로 동기부여를 해요. 스스로 살아나는 겁니다. 신속히 바닥을 찍고 벼락같이 치솟으며 정상에 섭니다. 외부나 타인에 의해서 좌우되며 동기부여를 받는다면 아직 프로가 아니라 뭐다? 포로다. 와, 프로는 철저히 스스로 일어섭니다. 안 되는 이유를 찾으며 환경을 탓하기보다는 내부로 눈을 돌려서 나의 태도를 꾸짖고요. 되어야만 하는 이유를 찾는 겁니다. 아, 진짜 저는 너무 좋아요. 이런 페이지가요. 프로는 철저히 어떻게 해요? 스스로 일어나는 거예요. 억지로가 아니라 스스로 일어나는 겁니다. 이 키워드들을 찾으세요. 억지로가 아니라 스스로 일어나고요. 안 되는 이유를 찾으며 환경을 탓하기보다 여기 왜 이렇게 안 돼? 뭐가 이렇게 나는 게 안 돼? 불평하는 게 아니라 내부로 눈을 돌려서 나의 태도를 꾸짖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다음 단어 보세요. 되어야만 하는 이유를 찾는 겁니다. 되게끔 만드는 거예요. 매니저의 도움을 받되 의존하진 않아요. 여기 정말 중요합니다. 저도 아까 앞에 단어 보세요. 민구화시킨다. 나만의 방식을 찾는다. 자, 여기에 함정이 또한 있습니다. 이거를 잘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내 거화시키고요. 민구화시키고요. 이러면서요.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들한테 좋은 게 아니라 나한테 좋은 게 좋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내 방식이 너무 견고해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 조심할 점이 뭔지 아세요?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안 들려요. 왜? 내게 제일 좋으니까. 이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이때 교만해집니다. 겸손을 놓치는 순간에 교만이 찾아와요. 자, 여기 보세요. 매니저의 도움을 받되. 이게 중요한 겁니다. 내 거화시키고 나만의 방식으로 하는 거 맞아요. 근데요. 다른 방식들, 더 좋은 방식이 있다면 배우는 거예요. 그걸 듣는 겁니다. 경청하는 거예요. 내 걸로 또 만드는 거예요. 보세요. 매니저의 도움을 받되 뭐 하진 않아요? 의존하진 않아요. 거기만 쫓아다니는 건 아니에요. 내 거화 시키는 나만의 기준이 있는 상태에서 다른 것들이 계속 도움을 받아가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되어야만 이유를 찾아내는 겁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정말로 힘들고 어려울 때 되게끔 하는 능력이 진짜 중요한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성과를 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멘탈의 연금술 제가 50개를 올렸습니다. 영상을 오늘 꼭 다시 보세요. 37번째 멘탈의 연금술 37번째 주제가 뭐예요? 무엇을 하든 되게끔 하라. 멘탈의 연금술에서는요 1번과 37번을 꼭 보셔야 됩니다. 제 스스로 그냥 제가 50개로 영상을 만들었잖아요. 책을 미친 듯이 읽으면서 요약 정리한 겁니다. 37번째 거는요. 반드시 보셔야 돼요. 10번 보세요. 10번이요. 10번 영상을 보세요. 무엇을 하든 되게끔 하는 것.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슬럼프가 찾아오고 내 삶 가운데 최악의 상황일 때 요 영상을 보세요. 무엇을 하든 되게끔 하라.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회사와 조직이 제공할 수 없는 자기 스스로 해결해야 되는 자기관리 내지 자기경영을 어떻게 해요? 성실하게 해왔을 뿐이다. 이 다음 단어가 미칩니다. 진짜 20년간 어떻게 해요? 꾸준히 해왔던 바인더라는 누구의 도구? 나만의 도구요. 선배님들, 구독자 여러분들 한번 해보고요. 뭐 한 달 해보고요. 아 이거 나한테 안 맞아 별로야. 이게 아니라 1년 이상 좀 진득하니 한번 좀 꾸준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처음부터 잘하는 거 없습니다. 하다 보니까 잘 되는 겁니다. 꾸준히 할 때에 거기서 성과가 나는 겁니다. 꾸준히요. 강규영 대표님 이 책은 지금 20년간이지만 지금 30년간 꾸준히 바인더를 써오셨고요. 나만의 방법들을 찾아내셨던 거고요. 그게 어떻게 해요? 그 성과들, 그 놀라운 어떤 이 능력들을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나누고 있는 겁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저예요. 저도 너무 도움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저도요 이 책을 혼자 읽기 아깝다 해서 지금 계속 이렇게 공부해서 소위 남을 주고 있는 겁니다. 이 영상을 통해서 도움이 되고 계신가요? 나누세요. 도움 받았으면요 또한 나누세요. 성실하게 꾸준히. 그래서 오늘 성과를 지배하는 바인더의 힘 5번째였습니다. 내 자신을 최고의 무기로 만들어라 였습니다. 자, 오늘 이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주변에 이 영상을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인더의 힘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파이팅!